이 민주당이 마른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지난주에 강행 처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쌍특검까지 추진하면서 강한 대치 전선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내가 뭔지 지금부터 서주민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네. 이 쌍특검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쌍특검이니까 두 개겠죠. 예. 먼저 이른바 50억 클럽 등의 대장동 사업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대선 때부터 주장해온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 즉 윤 대통령이 대장동 수사를 무마해줬다라는 부분도 수사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수사 도중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직간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특검 모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네.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다 보고 있어요. 그건 뭐 야당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그럴 걸 알면서도 이걸 추진한다는 거는 총선 전에 이제 정치적으로 쟁점을 만들겠다. 네. 이런 속내가 깔려 있다. 이게 여당의 지금 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은 우리가 이기는 것. 지난 총선 의석수, 그러니까 180석이죠. 지난 총선 의석수까지 기대할 정도다. 이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가 저희 취재진에게 했던 말입니다. 민주당이 왜 특검법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네. 선거에 도움이 된다. 예. 이런 식의 주장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예.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된 수사를 막는다라는 프레임에 걸리게 된다 이런 뜻이죠. 또 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으로서는 또 총선의 최대 악재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한다, 희석시킨다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하고 여당도 이런 야당의 전략을 모르진 않을 텐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할 걸로 예상이 돼요? 예, 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에서도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수사를 이끌었던 건 대표적인 친문검사였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사실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야당이 노리는 이 거부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을 수용을 하자라는 주장도 없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 김건희 여사가 총선 전국의 주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예, 총선 이슈로 만들려면 시기도 좀 중요하게 야당이 고민을 해보고 있을 텐데 네. 특검법이 언제쯤 본회의를 통과하는 겁니까? 예, 특검법은 지난 4월에 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40일이 지난 이 12월 22일에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이 됩니다. 22일 이후에는 사실 본회의만 열리기만 하면 아무 때건 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 일정을 잡거나 아니면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올해를 넘겨서 내년에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게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인 건지 아니면 정략적인 목적을 가진 특검인 건지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도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권 입장에선 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